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5점 초반부가 접전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4경주 최래선 경주도 좀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결승전은 아무래도 정종진을 위한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정종진의 선정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과감하게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25기 동기생들 안창진하고 김영규 연합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김영규가 때렸고 안창진이 몰고 갔어요. 직선에서 지켜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송용이 가운데 끼다 보니까 1-3착으로 만족했었던 두 선수 금일 다시 만났는데, 아무래도 두 선수 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의 버티기냐 안창진의 취입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여기에 김한윤이 김영규 앞에서 힘을 쓰느냐 안창진 앞에서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안창진의 취입 우승, 김영규의 취입 우승이 달려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한윤의 포지션에 따라서 안창진과 김영규의 작전 우승 향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안창진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깝깝합니다. 특성급 경주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편성이에요. 득점은 정춘교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춘교 젖히기도 한데요. 전형적인 마크 추평입니다. 근데 추입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죠. 강자들 흠이 빼앗긴 합니다만, 빼앗는데 만족하면서 그 다음을 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춘교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자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이번 편성은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김원진이 박승민, 김원호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죠. 연합 펼쳐 나간다면 정춘교 깝깝한 편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간만에 김원진이 또다시 우승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최래선이 전일 정혜민의 뒤를 마크해 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나름 힘을 써봤습니다만 정혜민이 머리를 잘 굴렸습니다. 결국 최래선이 최종적으로 마크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만큼은 편성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래선의 강공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데 후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파업 선수들, 또 파업했던 선수들도 또 양분해서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래선이 분명 유리해요. 후착은 어렵습니다. 배당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결승 15경주입니다. 정종진을 위한 편성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종진 간만에 출전하다 보니까 운영본부에서 결승까지 금요경주 토요일까지 많은 좀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편성에 결승전에서 좀 빡빡한 성락송이라든지 황인혁이라든지 이런 선수가 출전했었더라면 정종진 아무래도 큰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정종진에게 유리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이번 편성 정종진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데 동서라고 협공 펼쳐지지 못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관면 특성급 12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25기 동기생 드립니다. 안창진하고 김용규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졸업선이 6위 안창진, 졸업순위 9위 김용규. 김용규 연이틀 힘을 써서 나름 선전 펼쳐 나갔습니다. 안창진도 마찬가지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과연 두 선수가 누가 유리할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한윤이 전일은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김한윤이 김한윤 앞에서 김한윤의 뒤를 마크해 나가는 선수가 일단 작전정예상 유리하기 때문에 김한윤이 최대 변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김용규하고 안창진 누가 머리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상 이런 경주 신인 선수들 경주 보면 비슷한 기량 득점이 높더라도 졸업순위 높은 선수가 상당히 경주를 잘 풀어나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24기, 25기, 26기는 졸업순위를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창진이 또 일요일에도 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우승 먹었었던 경험이
많았었던 안창진이라는 점에서 좀 안창진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4번입니다. 1번하고 4번, 1번과 4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성용도 있고 배민구도 있어요. 하지만 김한윤이 때리면 시속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한윤이 때려주고 1번이 몰고 와서 살짝 잡아나가는 4번은 안창진 마크에 나갔다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7번 정도는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4번 쪽에 1번 4번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 보자는 점 1번과 7번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번 편성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김한윤의 선행을 안창진이 몰고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김용규가 요즘 몸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야말로 이빠이 올라왔습니다. 저치기도 타이밍을 잡아 나가도 11초 대 중반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한윤을 상대로 안창진이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김용규가 얼마 전 경합에서 3차권을 밀려났기 때문에 냅다 조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4번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들이 줄줄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성용이 이런 편성에서 잘 주워 먹어요. 배민구도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이번 편성 안창진이 김한윤 활약이 나가다가 죽을 쓰게 된다면 김용규의 이성용이라든지 김용규의 배민구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하고 4번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1번, 7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정춘교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전일도 정춘교가 빼앗았어요. 한데 결국 직선에서 곽현명에게 잡혔습니다. 젖히기도 안 돼요. 칩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정춘교 빼앗기는 한데 빼앗아서 본인이 못 쫓아갔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정춘교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23기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 펼쳐 나갈 수도 있다는 점 아무래도 김민호와 박승민하고도 협공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정춘교는 파업을 했고 좀 까칠한 경주를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춘교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번 김원진의 선제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도 괜찮은 김원진 꾸준하게 훈련하고 있는 김원진입니다. 수성팀 님의 그 유튜브를 담당하고 있는 김원진인데 컨디션 몸 상태 괜찮아요. 오히려 박승민이 때려줍니다. 이를 김원진이 몰고 가요. 박승민이 때려주고 김원진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김민호가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파파들이죠. 강진남, 정춘교, 김준일, 권혁진, 후미권 마크에 나가다가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정춘교 입장에서는 김원진 뒤를 노리려고 마크 다툼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김원진이 작전 정에상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경제 중심을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7번, 2번과 7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7번 쪽에 우선하시되 박승민도 시속감이 좋으면 2번이 몰고 와서 살짝 따먹으면서 홈이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호하고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박승민 버텨내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과 7번 정도는 2번하고 7번, 2번과 7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7번, 2번하고 5번 두 차권 2번과 7번 쪽에 2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적극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번 편성 희속감 좋은 선수가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강진남이 오히려 타이밍을 잡아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뭐 김준일이 강진남을 끌어준다면 강진남이 힘을 씁니다. 그 뒤를 정춘교가 마크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강진남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배당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김원진이 강진남 마크로 전환하게 되면 쫓아갈 수 있어요. 4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강진남 머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7하고 4입니다. 4,7하고 4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4,7, 4위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2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2번, 7번, 5번, 2번, 7번, 5번 우선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2번, 5번, 6번이죠. 김민호가 후미권 털어버린다면 충분히 파업했던 선수들 완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강진남하고 정춘교가 연합 펼쳐 나가면서 후미권 괴롭혀 나간다면 4번, 7번, 2번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4경주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전일도 정혜민의 견제에 최래선이 완전히 당했어요. 정혜민이 최래선 뒤에 다는 것처럼 하다가 박승민을 뒤에다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래선이 결국 마크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컨디션은 괜찮아요. 편성 좋습니다. 최래선 연대 동기생들도 상당히 많죠. 연하 펼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파업했었던 임진섭이라든지 김태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넓게 본다면 전략과 선배 동반 입상 경험은 없습니다만 최래선과 이명현의 전략적인 연합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최래선은 직접 힘을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태양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최래선이 취미어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태양도 본인 코가 석자기 때문에 최래선 인정하게 된다면 최래선이 젖히기보다는 직선에서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본인의 시속감을 좁으면 최래선이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때려주고 최래선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을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을 한번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환이 전일 끌어내서 선전 펼쳐 나갔습니다. 후미권까지 털어냈는데 최래선하고 김태환이 연합 펼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태환이 젖히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11초 타는 초중반 나오는데 그 시속을 최래선이 활용해 나가는기만 하면 됩니다. 정태양이 끄는 세종팀 선수들을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2번이 7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추입해 나가는 2번하고 7번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2-4하고 2-7입니다. 2-4하고 2-7, 2-4하고 2-7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최래선이 김태환 밑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최래선도 보니까 몰고 가는 거는 잘하는데 마크 놓쳤을 때는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본인이 또 힘을 쓰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4번이 주도권을 잡아 나갑니다. 그 뒤를 이성민이 끌어내거나 초반부터 4번의 뒤를 막혀 나간다면 세종팀 협공이 충분히 통할 수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6번,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최래선 무너지게 된다면 4번하고 6번 세종팀, 4번하고 6번 세종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범도 보니까 씩씩하게 경기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수에서 올라와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93년생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김태범도 희속감이 괜찮아요. 4번과 5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6하고 4-5 견주권 최래선과 맞다에 까게 된다면 4-6과 4-5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하고 4번 쪽에 무리하게 정면 대결 나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2번, 4번 쪽에 2번, 7번을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결승 15경주입니다. 정종진을 위한 맞춤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5개월의 제재를 받았어요. 거의 6개월 만에 출전했었던 정종진, 솔직히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종진 제가 알아본 바로는 꾸준하게 훈련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녹슬자는 기량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정종진이 5개월 동안의 제재를 받게 됐는데 경륜 운영본부 홈페이지에 보면 선수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수 현황이 있어요. 선수 현황 보면 제재 선수가 있는데 1299번의 정종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핑 검사에서 결과 위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종진이 제재를 받게 됐는데 병증 치료 목적으로 약을 바꿨었던 것이 좀 위반 사항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격리했기 때문에 퇴출이 아니라 5개월 제재 받고 출전하고 있는 정종진인데, 역시 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컨디션
검사에서는 괜찮았었다는 점. 아무래도 도핑 검사에서 위반이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만약에 약물에 의해서 정종진의 컨디션이 좋아졌었다라면 금요 경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힘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도 좀 쉽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은데 회전력 살아났어요. 몸싸움도 펼쳐 나갔습니다. 자신감 확실하게 정종진이 많이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도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정종진이 또 그렇게 뭐 약물을 하가면서까지 몸 상태를 끌어올릴 그런 선수는 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아무래도 약을 좀 바꿔서 그게 위반 사항이 걸려서 뭐 제재를 먹었다 뿐이지 컨디션 몸 상태는 괜찮다는 점. 정종진 입장에서는 정하늘보다는 정혜민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혜민이 힘을 씁니다. 정종진이 몰고 가요. 그 뒤를 정하늘이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하늘이 3.93 기아로 올리고 나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10초대 후반까지 저쪽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요 경기 때 보니까 직선에서 잡혔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하늘. 회복은 됐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회복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종진 입장에서는 정혜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혜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민준을 활용해 나가면서 반바퀴 넘어설 것 같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정종진이 정혜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그 정종진이 12월 16일 경주를 마지막으로 그랑프리 때 출전했다가 퇴소를 했었는데 그 전에는 정혜민 해볼만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정혜민의 시속을 정종진이 느껴보질 못했습니다. 물론 뭐 훈련할 때 연합 훈련도 하면서 뭐 정혜민의 시속감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만 예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진 정혜민, 정종진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넘어서긴 할 것 같습니다. 5번과 4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5번, 4번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넘어서면다면야 정하늘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하늘이 정혜민 마크에 나갔을 때 정종진이 오면 자리 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리 안 내주고 버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번과 4번에 동반입니다. 오히려 정하늘이 자신감 찾기 입에서 계속해서 정종진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정혜민이 뒤에 달라붙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5번, 4번 동반 입장 쪽이 경주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가능성 뭐 큰 이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곽현명은 어차피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곽현명이 때리고 김민준이 넘어섭니다. 김민준이 얼마 전에 저측에 나서면서 특성급 결승전에서 머리쳤었는데 김민준이 때리면 김민준이 간 보다가 정혜민 나오는 시점에서 같이 병주를 태워버려요.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정혜민 날아가죠. 정종진 날아갑니다. 정하늘까지 날아가요. 그렇게 된다면 김민준이 머리칠 수도 있는 상황이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김민준이 머리치게 된다면 정종진 가능할 것 같고 김준민이 머리친다면 정혜민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노려본다면 3호, 3, 4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습니다. 운영본부에서도 정종진 첫 출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종진이 살아나야지 뭐 팬들도 관심 갖고 또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을 짜줬습니다. 밥상을 잘 차려놨기 때문에 정종진 푸짐하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거하게 먹기만 하면 돼요. 정혜민과의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4번 주력입니다. 5번하고 2번은 차선까지 생각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뭐 빨래줄 경주로 진행된다면 5번, 4번, 2번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3번 정도는 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 한 채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뭐 컴퓨터로도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경륜왕 구독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